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달 네. 만에 녹화를 하는 것 같고, 왜 한 달 만에 하게 됐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리고 자기 소개를 저희가 이제 매화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네네. 너무 띠꺼워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소개도 안 하고 냅다 얘기하는 게. 먼저 할까요? 네, 그럼요. 네, 저는 회사원이고요. 광고 대행사에 다니고 있고 너무 그만 다니고 싶어요. 퇴사를 하고 싶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하는 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빈티지샵 사장이고요. 취미로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 네, 그죠.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그게 직업이죠? 취미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어떤 면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돈을 벌어버리면 또 취미가 아닌. 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시작하면 재미 없어진다, 막 힘들다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걸 수 있겠네. 네, 그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왜 한 달 만에 했죠? 바쁘셨잖아요, 많이. 네, 그죠. 제가 이제 전시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한 달 동안 아예 이제 만나지 못했고 이제 전시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시가 열렸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갈게요. 별로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제 거는 나쁘지 않아요. 뭐야? 남의 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썩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가 안 만난 동안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세상에서.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음. 가볍게. 제일 재밌었던 이슈. 근데 다른 거를 떠올리고 싶은데. 네. 아니 근데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냥. 네, 스타벅스에서 네. 그 5월 일베데이. 18일 날 이제 했던 마케팅이 되게 화제가 됐죠. 그죠? 안 좋은 쪽으로. 네. 왜냐면 날짜가 5월 18일이었는데 그 광고 카드라 해야 되나? 인스타그램 그 피드에 네. 내용들이 너무나도 뭔가 어떤 게 연상되는 단어들을 썼죠. 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징들을 네. 넣었다? 네. 그래서 뭐 책상에 탁 둔다, 텀블러를.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아는 그 네. 옛날에 어떤 강압적인 수사 과정에서 뭐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그런 게 떠오르고, 탱크라는 말도 5.18이라는 숫자와 같이 있으면 이제 그 옛날 군부 독재를 떠올리게 하니까 네. 이거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화제가 되고 공분을 샀죠. 큰 공분을. 네, 그래서 좀만 얘기해 주세요. 그 뭐 어떻게 조치를 하지 않았나요? 기업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엄청 열심히 팔려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도 일반 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그 일베 용어라고 하죠. 아니면 일베의 어떤 은어들을 저는 다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봤을 때 일단 문제를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이것에 의도가 없다라는 측에서는 그렇게 5월 18일에서 뭐였죠? 그게 월요일인가 뭐 언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날이 원래는 스타벅스가 텀블러 마케팅을 할 때 그 날에 했다. 원래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날짜, 그러니까 월화수목 있으면 원래 그 월요일에 요일에, 하는 네, 날? 그 월요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요일에 원래 했었고. 그러니까 안 올리던 날 올린 건 아니라는 거네. 네네. 그리고 탱크 텀블러라는 게 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원래 네.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탱크 텀블러, 이게 뭔가 어떤 양이 많다는 걸 뜻하나? 잘 모르긴 해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둘의 어떤 그거라기보다 어쨌든 의도라는 거는 사실 되게 입증하기 어려운 어떤 사실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것과 이제 우리 그 신세계의 어떤 회장님이 네. 기존의 기존에 이미지가 썼던 좀- 말들과 이미지가 엮이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때 이제 캔슬이 많이 되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애초에 그냥 인스타그램을 싹 내리고, 왜냐면은 제가 그걸 쭉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슈가 된 다음에 바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발빠르게 대처가 됐다기보다는 이슈가 되고 못 버틴 네, 느낌? 몇 시간 정도 굴러가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문 나오고 이제 책임자 경질하고 이제 정영진도 이제 사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여러 층위에서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일단 저는 제 그냥 직업에서 조금 그 연관을 접으면은 네. 저희 회사도 이제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그걸 그렇게 어떤 인스타그램 피드의 형태로 올리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영상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뭔가 컨펌하는 과정에서 다들 일을 대충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옹호가 절대 아니고 옹호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는 근데 저는 옹호하려는 입장은 아닌데 그래도 알았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뭐 그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팀이 그걸 맡았겠죠. 그럼 팀에는 팀장이 있었을 거고 실제 그거를 뭐 작업한 뭐 대리 뭐 사원이 있었겠죠. 그걸 포토샵으로 열어서 타이핑을 한. 근데 그게 그걸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 뭐 그 내부 팀에서 다 생각했지는 모르겠어. 뭐 예를 들어 딴 팀에서 이렇게 주고 그걸 그냥 시각화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의 출발점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글을 보고 그걸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연관지을기가 너무 또 허무맹랑하니까 그게 잘 안 돼. 좀 어렵고 그리고 되게 지하에서 지하로 흐르는 네. 은어들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 사실 탁이라는 말도 좀 어렵긴 해요, 사실. 너무 모를걸요, 쉽게 대다수.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일단 회사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수장의 어떤 그 성격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 전체가 그 수장의 어떤 정치색이라든지 이념 같은 것들을 따른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예를 들면은 뭐 교보문고가 있으면 교보문화재단이 있다고 쳐요. 그 둘은 거의 약간 독립된 것처럼 움직일 때들이 많아요. 인격 자체도. 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한화에서 펑피드 센터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제 맞아요. 미술인들은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네. 이게 아트워싱이다 하면서 하나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들을. 네. 왜냐면은 하나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군수 업체로서 이런저런 무기들을 이스라엘에 판매를 했고 네. 어쨌든 오늘의 어떤 지금의 상식 안에서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어떤 이 저항성이 되게 주요한 어떤 네, 맞아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면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끝도 없겠지만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아트워싱이든 아니면 이제 이런 류의 것들에서 이렇게 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뭔가 하나의 진짜 통제가 그러니까 돼가지고 어떤 폭력에도 엮이지 않은 그쵸.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쨌든 이건 다른 얘기였고 그쵸. 네, 그 신세계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회사가 전혀 새는 바가지가 없이 완전하다는 건 힘들다는 거잖아요. 뭐 새는 바가지도 마찬가지고 예. 일단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맨날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떤 한 명의 또라이가 마음 먹고 또라이 짓을 하는 거를 막지 못하죠. 막는다는 건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범죄가 계획 범죄도 있고 당연히 그런 건데 저는 항상 범죄나 막 경악할 만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은 그러니까 저는 별로 흥미가 딴 사람들보다 없는 게 그냥 어떤 하나의 또라이가 또라이 짓을 한 거라는 그런 뭔가 그냥 우발적인 거라는 느낌이 제일 강하게 들어서 네. 여기서 이거를 뭐 풀어 나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입장이 있어서 항상 그래서 막 범죄 어떤 시리즈 예능 프로가 되게 많거든요. 뭐 TV 잘 안 보시겠지만 네. 그런 것도 저는 너무 좀 싫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걸 봐서 그러니까 그냥 재미라는 어떤 엔터테인먼트랑 도파민 나오게 하는 그런 건 당연히 있겠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근데 뭐 교훈까지는 아니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좀 적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자극적인 사건에 꼬꼬무 이런 거? 몰라. 그쵸.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요. 저는 별로 안 알고 싶어요. 꼬꼬무를 아는 건 딱 그거. 그 템플릿 있잖아요. 장부연이 물레고 이런. 근데 보면 재밌긴 해요. 그래요? 왜냐면 요새는 범죄 말고도 막 약간 감동 코드도 많이 가져가고 이래서 막 억울한 사람들 울고 막 이러는 거. 아무튼 리액션 할 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세계다 스타벅스 그냥 개빡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정용진이 좀 불쌍하기도 해요. 아니 솔직히 스타벅스가 그 많은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리고 진짜 상식적으로 그 말단이 그 지랄을 해서 정용진 귀에 들어가면은 좋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긴 진짜 이상하죠. 그냥 약간 그러니까 뭘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그 회사의 규모라는 거를 그러니까요.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네요. 회사를 안 다녀봤는데 제가 잘 맞긴 해요. 근데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어떤 규모 감각이나 스케일 감각 같은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래서 그래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비판은 뭐 이런 거겠죠. 그래도 기업에서 나온 어떤 기업 차원에서. 출판물에 대한 어떤 검열, 그 자체적인 시스템이 망가진 거라는 지적은 할 수 있겠죠. 뭐 근데 그것도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하는 커뮤층들 솔직히 정상적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에 많아요. 비하면 많은데 네.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네. 대다수는 사실 쉬었음 청년들이겠죠. 네.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지하에서 지하로 흐르는 그 은어들이나 그런 어떤 태도들까지 이렇게 학습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왜냐면 커뮤니티는 회사 사람들이? 그쵸, 회사를 다니는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데 커뮤니티를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쵸.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마저도 그런 어떤 그 은어들을 학습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의도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지점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거지만 뭐 그럼에도 예를 들면은 뭐 집게손 같은 것들, 저는 집게손은 이런 거요? 진짜 몇 개 말고는 다 엄청난 선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 한남 친구들의. 네. 우리 좀 오버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그 집게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약간 그러니까 선동 방식이 너무 비슷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탱크데이 사건과? 네, 집게손 유사한 거 하는 방식과. 그게 이제 엄청 뭐 많은 뭐 편의점 식품 뭐 상품에도 막 이런 거 찾아내고 그죠. 제일 유명했던 게 그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그 무슨 하청업체. 맞아요. 그게 왜 있냐. 프레임 단위로 막 했는데 갑자기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그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렸다면 그린 사람도 대단하고 어떤 면에서. 그죠. 그걸 찾아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하고.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근데 이게 그럼에도 집게손이라는 거는 되게 큰 상징물이기는 해요. 1배 마크와 똑같이.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한창 커뮤니티가 이렇게 많이 할 때 메갈도 했었거든요. 다 구경하고. 그러니까 메갈리아의 그게 이제 메갈리아란다. 워마드의 이 로고가 그거예요? 그 집게손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거죠. 남성의 성기 크기를 비하하는 단어인 거죠. 그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저는 그냥 일단 신세계 그 탱크는 좀 그냥 그런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영포티라고 일컫는 어떤 이 자유 대한민국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꼼수다나 뭐 그런 거 뭐 있죠? 김어준 씨 좋아하고 매불쇼? 매불쇼 이런 거 보는 아저씨들이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뭐라고 해야 되지? 들고 일어날 만한 것가 없었습니다. 맞아, 맞긴 해요. 그러니까 처맞는 구간이었어요. 꽤 맞아. 오랜 시간 동안. 맞아. 왜냐면은 맞아. 그 매불쇼 맞나? 그 매불쇼 100명이랑 잤다고 하는데. 네, 그 개지랄을 한 이후에 영포티의 어떤 이 반격거리가 없었죠. 반격거리가 없었고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처맞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났다가 이제 이번에 약간 딱 건수 잡아서 이제 약간 근데 그거를 이제 세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탱크대가 뭐 어린애들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어린애들이 한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뭐 신입사원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어떤 구축된 그 어떤 그 군상이 약간 영포티 분들이 많이 연상이 되니까. 탱크데이가요? 네. 저 그런 영상도 봤거든요. 어디 커뮤니티에서 만든 건데 그 AI 영상인데 그 엄청 전형적인 영포티 옷차림을 한 남자가 그걸 비꼬는 영상을 봤어요. 좀 되게 자극적이긴 한데 막 우리 뭐 광우병 때도 우리가 나라를
뭐 한번 바꿨잖아 이러면 소고기 회식을 하고 있어요. 미국산 소고기 회식을. 근데 그것도 저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저는 약간 스타벅스 막 깬 다음에 하하 막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거랑 제가 근데 존나 싫어하는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새끼랑 또 그 만드는 사우스파크 따라해서 만드는 새끼 있어요. 그 둘. 애니? 네네. 그거죠. 그 사우스파크 보면- 약간 그 애니 같은. 그러니까 사우스파크를 한국식으로 만드는 애가 있어요. 유튜버가. 그러니까 저는 그 애가 걔좀 유명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둘을 존나 싫어해요. 그거 좋아하던데. 저는 병신 같아서 싫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 말고 무슨 비판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진짜 자극적이지 않아요, 되게? 그냥 저는 딱 그 한남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아, 그러니까 정치적 수준을 보여주는 그 이름이 뭐더라? 그거 막 추천했었어요. 사우스 어쩌고 저 회사 직원 그 남자분이. 당신한테요? 네, 자기는 이런 거 본다. 전 몰랐거든요. 근데 무슨 그분은 약간 엄청 그거가 딥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어. 막 이게 뭐 엄청 막 뭐였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느껴지는 반은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다루는 게 뭔가요, 나루티브가 주로?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혐오를 지속하겠다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PC주의 담론이나 뭐 말했던 비꼬는 내용이에요, 약간?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꼬는데 그 비꼬는 방식이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 사우스파크를 패러디했다는 게 싫어요. 왜냐면 사우스파크는 되게 수준 높은 코미디예요. 근데 이제 그 그림체만 알아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약간 그냥 진짜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포티 감성이라고 까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한남 감성? 이대남 감성이라고 까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이대남 감성 뭔지 얼추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약간 뭐 이제 공정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죠. 그렇게 느끼는데. 그리고 그 공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울분이나 이런 어떤 폭력성이든 공격성 같은 것들을 표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은 그 빅나티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또 다시 처맞는 구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전 플러스 처맞는 구도? 네, 그러니까, 역으로? 왜냐면 빅나티는 이제 대학 축제를 잘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신상을 캐면서 얘네들이 구린 점을 다 뽑아왔거든요. 당해낼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계속해서 공격 대상이 필요할 뿐인 거예요. 그게 그럼 과연 공정이나 사회 아니면 좀 정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공격하느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씨발 이제 누구 죽이지? 이거가 비슷하죠. 진짜. 저는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이대남 플러스 해서 이제 롤대남이라고 하잖아요. 롤대남. 근데 제가 롤을 안 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근데 비교적 최근에 롤에 좀 빠졌어요. 롤대남이 되셨나요? 한 1년 사이에.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롤대남이라는 게 되게 구체화되는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롤이라는 게임이 아시겠지만 그냥 마지막 궁극의 목적은 상대의 넥서스라고 하는 그 본진을 깨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모든 조건이 당연히 똑같아. 근데 그 상황에서 요이 땅 해서 그거를 먼저 뭐 전략적이든 뭐든 깨는 거인 거잖아요. 많은 게임이 이렇긴 해, 구조가. 목표를 두고 이렇게. 근데 제가 롤에 빠진 어떤 이대남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막 나는 그거 없이 했는데 막 이 정도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같은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그게 되게 심하고 그 이득 교환, 뭐 딜교 이런 말도 다 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삶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걸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욕먹긴 했지만 내가 뭐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이득이죠? 현실에서.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봤을 때 아니 그런 게 삶에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삶은 생각해요. 게임이 아니고 훨씬 더 복잡한 그러니까요. 법칙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그 이득과 딜교는 뭐 돈이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런 거가 얘기구나. 되는 그러니까 이제 게임적 세계관 안에서 그걸 그대로 갖고 와요, 현실로. 현실적인 감각을 이렇게 내재시키는. 저는 그걸 느껴서 이게 어떤 이대남 혹은 롤대남의 정서에 좀 작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잘하면 장땡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실력 엄청 숭배하는 주의라 해야 될까? 근데 그 실력주의라는 것도 되게 이상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뭐 미국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숭상하는 거에서 비롯됐는데 그 실력주의 자체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공정이랑 연관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 실력이라는 것은 또 어떤 토대에서 우리가 오는가 그러니까 인생이란 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실제 삶은 복잡하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동일선상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공정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죠. 그쵸. 하지만 근데 그 논의가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되게 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갑자기 까먹었네. 예를 들어서 그 티어가 있잖아요. 그 티어에 대한 인식도 되게 많이 심은 것 같아요. 이대남, 롤대남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 티어로 어떤 걸 금수저, 구분하는 습관, 흑수저. 뭐 직업의 티어,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근데 그 중에 또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챌린저라는 티어가 제일 높은 거거든요. 알아요. 근데 그게 1%도 안 되고 막 0. 몇 프로 수준이에요. 그게 막 있잖아요. 그럼 댓글에 진지하게 사람들이 서울대보다 어려운 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챌린저 간 사람은 진짜 막 뭐 이거를 뭐 치환하는 거죠. 어떤 현실적인 가치로.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확률적으로는 그러겠으나 왜 이렇게 그래도 서울대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프로게이머면은 삶에 뭔가 밀접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엄청 과도하게 빨면서 뭔가 그 티어에 대한 그런 걸 하는 것도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싫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학벌주의도 좀 심하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유명한 다큐 있잖아요. 그 의대 가는 한국, 공대 가는 중국. 최근에 나온 거죠. 비교적 최근에. 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대남 분들이 하는 얘기도 또 막 나라 망하니 뭐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 망하는 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냥 이제 나라를 망한다는 거를 빌미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싶을 뿐이죠.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쏟고 싶은 것 같아. 폭력성 말씀하신 어떤 젊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테스토스테론을 방출할 대상? 근데 그거를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어떤 유전적인 그러니까 그런 어떤 테스토스테론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다기보다 네, 그렇게 봐야 되나? 그냥 이대남이 병신인가? 네, 그냥 걔 노답이 되어버린 거 아닐까? 왜냐면은 제가 진짜 저도 어쨌든 남성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대남을 다시 정치 권역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대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이대남을 바라보는 스코프로 여성이나 뭐 영포티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대남이 몇 배로 악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포티나 뭐 페미니즘이나 뭐 PC주의 옹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순수하지 않은 어떤 부분들도 당연히 뭐 음흉하다 있죠. 이런 게 네, 있죠. 뭐 음흉한 부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폭력성도 당연히 있고 뭐 이율배반적인 것들도 있지만 근데 그게 이대남만큼이냐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비빌 수가 없다? 네, 이대남의 어떤 그거에는 비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막 진짜 막 그런 것도 너무 싫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대남들이 하도 악플로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죠. 네, 그래서 이제 중립기업 박자 이딴 소리를 해요. 그리고 욕을 하고 싶으면 또 메모장을 켜라. 왜죠? 그게 뭐냐면 메모장을 켜서 욕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내 화를 풀어야지 댓글로 욕을 하면 고소당하니까. 그런 뜻이죠. 욕을 안 하는 선택지는 없는 거예요. 욕을 안 하는 선택지는 없고 메모장을 켜라라는 말로 너 지금 욕먹을 짓 하고 있어. 그리고 난 너한테 욕을 할 거야라는 어떤 이 저열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있고 중립기여라는 것도 아직 사실이 다 일단 중립기여 사실이 안 나왔으니까 중립을 놓는다라는 건데 개웃긴 거는 이 중립기여의 박자 중립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이건 이건데 이거 같네. 근데 그래도 난 일단 중립기여 박아봄 이 지랄을 해요. 진짜 노답입니다 이 새끼들. 근데 그게 뭐지? 이게 그 이대남 특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일 싫은 게 막 이럴 줄 알았어 그런 게 제일 싫긴 해요. 인터넷 댓글에서 이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죠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뭐랬어. 근데 그거는 전형적인 저는 확증 편향의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딱 그런 생각도 들으니까 이럴 줄 알았고 저럴 줄 알았어요. 어쩌라고.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 어떤 도덕적 그런 걸 가져가는 거죠. 우월성.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팟캐스트에서 주호민 씨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호민 씨가 근데 여러 팟캐스트에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에 되게 울분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렇게 고치감을 얻을 수 있는 게 도덕성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 관념,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를 가지고 맞지 않은 자기와 생각과 다른 사람을 부딪히면 욕을 한다, 악플을 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전부는 맞진 않지만. 그러니까 얻을 게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어떤 현실에서의 여러 지점들이 파탄이 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게 가장 쉽고 빠르면서도 우월한 가치라는 거죠. 네. 도덕성이라는 거는. 왜냐면 내가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관념이다 보니까. 저도 그 주호민 씨에 대해 되게 저도 봤거든요, 팟캐스트. 그래서 맨날 저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판단을 내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건에서. 저는 그 사건에서 잘못한 거는 솔직히 말을 하면 이건 제 판단입니다. 네. 주호민 안 해. 근데 그거는 맞긴 해. 왜냐면 주호민도 심지어 그런 걸 언지를 해요, 항상.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 왜냐면 그 사람이 그때 침착맨이랑 뭐 무인도 촬영 같은 걸 했었어요. 실제 무인도. 아, 진짜? 근데 그동안 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 상황에서 아내가 어떤 그런 대응을 했어. 근데 이제 그게 주호민의 아내였던 거지. 그리고 그 당시가 서희초 사건 있잖아요. 어떤 초등학생 교사 자살한 사건? 그거랑 거의 비슷한 타임라인이어서 사람들이 이거의 어떤 가해자로서 이미 프레이밍이 됐어요. 주호민. 저는 뭐 항상 주호민 씨는 그러니까 안타깝다 생각해요, 그냥. 그리고 저는 그 교사가 뭐 그 정도로 또 막 고약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했다는 학대가. 네. 언어적인 학대. 네, 그러니까 교사도 뭐 그 정도로 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맞아요. 네,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네, 뭐 그럴 나락 가야 되는 사람도 아니야. 맞아. 근데 주호민의 아들이 자폐아인 게 너무 안타깝긴 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자폐하면. 근데 이게 그래요. 근데 또 이 자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런 지원받기가 엄청 어렵고, 제가 아마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가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 주호민 씨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능적으로 진짜 밥을 혼자 먹을 수 없다고. 화장실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니까 되게 그래야지 특수학교에 되게 중증이어야 가거나. 말대로 자폐는 병 자체 이름이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폐적 성향이 있는 그죠. 사람들인 건데 그거 다 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저도 자폐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 자폐 성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뭐 뭐든지 다 정도의 문제니까요. 네, 전 평소에 사회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등급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 그러니까 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나도 포함. 저는 진짜 옛날에 진지하게 병증. 저 옛날에 그 동업자분들 중에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서 장애인이다? 아니 그냥 경계선이라고 생각하니까 편해졌어. 내가 화나는 게 화나고 답답한 게 다 괜찮아. 노화됐어요? 네, 그냥 이 사람 경계선이,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군대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라고 하지만 그게 안 통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 말하는 어떤 패급? 네, 컴퓨터로 운영 체제가 다른 느낌? 근데 무슨 대화를 해요? 그게 같은 프로그래밍이 돌아가질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화는 돼. 근데 이제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되게 더 동물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감각이 되게 부족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이 상대방한테 미안함을 느끼거나 내 조직한테 미안함을 느끼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느끼는 방식이 현저히 낮고 그러니까 이거를 고칠 생각을 하지 당하셨네 뭔가. 저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군대 패급도 되게 안 좋아했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 저는 사실 군대 있을 때, 군대 계속해서 죄송한데 저는 패급 한두끼였어요. 그러니까 신병이 오면 저한테 보여줘요. 저는 얘를 보고 얘 패급이다 이렇게 바로 알아. 앞에서 하진 않았죠? 안 했죠. 뒤에서 가서 이제 선임한테 가서 쟤 오면은 좆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걔가 왔어. 그럼 이제 좆됐다 이러는 거죠. 왜냐면은 그 경계선이나 이런 그 경계선 또는 어떤 그런 분들은 그게 있어요. 그 묘한 어떤 맞아요.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들. 예를 들면은 뭐 서 있는 게 약간 삐딱하다거나
뭐 그런 어떤 비언어적인 걸로를 통틀어서 분위기로 느껴지죠.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간과하는 게 뭐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말도 루키즘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이게 예쁜 거 떠나서 그냥 어떤 빅데이터의 직관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그게 또 저는 직관이라고도 생각 안 해요. 직관도 아니고 더 좀 더 합리적인 거다. 학습된 어떤. 네, 그러니까 직관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순간적으로 뭐 계산한 걸 제가 직관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제가 옛날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걸음걸이설. 제가 저는 군대에서 걸음걸이를 맨날 봤거든요. 그럼 딱 보면 이상하게 걷는 애들이 이상해요. 그죠. 보통.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여러 명이 있어. 막 존나게 급하게 걸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빠르지도 않아요. 그냥 급해 보여. 사람이. 보폭이 적은 막 자잘자잘자잘 하고 그런 애들 1 있고, 막 분명히 나랑 같은 지각을 걷고 있는데 막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걸어다닌다거나 뭐 너무 뭐 질질 끌으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특이하신 분이 있던 적이 많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 이렇다기보다는 사회적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어쨌든 관계적으로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비슷한 지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 소통하기에 되게 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죠. 틱 있는 애들도 많죠. 그러니까 뚜레 증후군 증상 있잖아요. 틱, 그러니까 약간 심한 틱 아니더라도 막 계속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못 보셨어요? 본 거 같은데 그러니까 빨리 까먹은 거 같아요. 이런 거는 뭐 제가 지능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분들도 뭔가 그런 성향이었던 적이 되게 많고 뭔가 막 계속 어떤 반복적인 맞아요.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뭐죠 그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손톱 이런 것도 물어뜯고 제일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맞아요.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을 여러분 보시면은 저 사람은 약간은 어리숙한 면이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전 초등학교 때 그런 친구가 있어. 손톱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세요? 그러니까 계속 먹으면 이게 짧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톱이 다 이만해. 근데 그 손 보면 알아요. 이게 막 이렇게 막 헐어 있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손톱을 불안하면 물어뜯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뜯지 마 하니까 안 뜯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저도 어떤 그런 틱적인 행동을 어릴 때 보통 있거든요. 그죠. 초딩 때. 생기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걸 인식했어. 막 내가 눈을 왜 이렇게 꿈뻑꿈뻑거리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꿈뻑꿈뻑 거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 제가 그랬다고요? 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그런 거를 되게 막 의식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뭔 얘기하다 이랬지? 모르겠어. 이대남. 예. 정치 얘기 한번 시원하게 해볼까요? 정치. 우리나라. 어제 안 그래도 정치 지형 얘기? 선구안위? 근데 저는 제대로 못 들어봤는데. 선구안위. 되게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래 저도 그럴 수 있다요. 갖는 게 뭐가. 제가 그쪽을 호위한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영포트의 제일 큰 위험성은 뭐냐면 자신들의 효용을 너무 깊게 느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대단하신 분들도 많지만 학생운동이나 어떤 여러. 근데 사실은 실제로 영포티가 학생운동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실제 영포티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어떤 효용을 물려받았거나 엄청 그걸 체화하고 있는 사람. 네, 체화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영포티는 저는 어느 정도는 50까지 넘어가는. 네네. 저는 진짜 40쪽이라고 생각해요. 많다 생각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쨌든 그런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불편한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느끼는데 불편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야기하면은 바뀌니까. 그리고 그 효능감을 토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바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연예인들 오늘도 이영지 씨가 이 빨간색 염색을 했다고 자랑을 했다가 욕을 개쳐먹고 검정색 염색으로 바꿨어요. 오늘? 네. 오늘인가 어젠가. 어때 근데 그런 일은 매일 있냐? 몰라요. 아니 근데 뭐 그것도 아니 색깔 그거 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 야 막상 이영지 씨가 아니면 또는 그런 사람이 지지한다 쳐요. 어쩌라고. 네.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 공인인데 특정 정치 이렇게 막 호도한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래놓고 파란 계열 정치색을 드러내는 사람들한테는 뭐라 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저 정확히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니까
미국도 약간 그런 경향인 것 같긴 한데 미국도 좌파 강하죠. 쪽이 훨씬 자유롭게 레프레젠팅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그 좌파라는 게 아무튼 뭔가 진보라고 말하니까 그죠. 그- 뭐 어떤 면에서는. 예, 뭐 어떤 휘슬블로어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제 꼬집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뉘앙스가 있죠. 그런 분들은 되게 그거를 용기 있는 어떤 바른 말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이 돼서 좀 당당하게 말하죠. 뭐 배우분들도 우리나라에 그죠. 뭐 트위터 같은 강하게 드러내시는 분들 거, 많죠. 열심히 하죠. 근데 그 역은 제가 상상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근데 활동이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BY가 선구원이. 네, 그분은 근데 갑자기 훅 가셨어, 약간. 그죠. 아니 기독교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승만 쪽까지 가더라고. 기독교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붙는 우리나라도 전 되게 신기해요. 그 보수주의랑 아니 근데 붙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청교도적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청교도적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어떤 보수주의와 결탁하는 이유는 제일 큰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가족을 이뤄야 되고, 남성과 여성.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렇게 유교적 그거랑 구분되어야 좀 잘 붙기도 하는 거 같아요. 잘 붙기도 하죠. 네. 그리고 뭐 BY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딱 봐도 독실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전부터. 자체가. 네.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딥한 크리스티나이티 그건데 사회인데 네. 왜 이렇게 막 겸손하고 이런 이미지가 별로 없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아이콘들이 겸손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람들을 떠올릴 때 겸손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겸손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되게 뭔가 그 절욕하고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냥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차근차근 모으고 뭐 그런가? 가족들을 챙기고 뭔가 금욕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목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그것도 있지 막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러진 않잖아. 예를 들어. 그죠. 독실하시네. 뭐 크리스천이니까 약간 션 느낌 있잖아. 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에. 근데 미국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회의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뭔가 엄청 겉으로 드러내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치 플랜 하잖아요. 네. 그냥 그런 식으로 뭐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합리화가 너무 넓다는 생각을 전 옛날부터 했어.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너무 사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어떤 종교는 내세가 더 중요한 종교관 그 세계관을 가진 종교들도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쨌든 불교는 사실 그 내세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걸 끊어야 되는 게 제일 그죠. 큰 이 윤회를 그거니까. 끊어야 되는. 뭐 근데 기독교도 교리마다 다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생각할 때 믿는 많은 사람들은 백인이 많아요, 흑인이 많아요. 백인이요. 저는 흑인이 많아요. 아 맞다. 흑인이 많다. 네. 시너스 같은 이미지. 그렇죠. 시너스도 그렇고. 네.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현실은 사실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기가 되게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러다 보니까 믿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니까 그죠, 그런 그죠. 괴리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 교리나 아니면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네. 어떤 그 환경적인 거. 환경마다 사람마다. 왜냐면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그 바이든 가문도 그렇고 완전 엄청 기독교 집안이고 제가 알기로는 무슨 아예 성경책 그런 거랑 미국에 그게 이어져 있지 않나? 그 건국할 때 그게 맞아요. 맞죠? 이어져 그게 있어요. 실제 무슨 나라의 책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국교 느낌으로다가 거의 국교죠 미국은. 네. 물론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왜 이렇게 안 그래 보이나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뭔가 납득이 됐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그 자본주의가 심한 거다 보니까 그런 것과 이제 어떤 영성적인 것들을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겸손이라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이들도 있겠죠. 그게 제일 코어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딴
팟캐스트 언급해도 되나? 별로 언급하지 말까? 아니요, 뭐 상관없어.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사피엔스에 그 정은택 배우님이 나왔거든요.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근데 얼굴 보면 아시는 그러니까 저희 막 두사부일체 이런 시절에 엄청 핫했던 배우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만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엄청 성공하셨다가 교만에 빠지셔서 뭐 안 좋은 일도 하셨대요. 소위 말하는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너무 교만에 빠져서 돈도 다 날리고 사기도 당하고 막 그래서 완전 진짜 집도 없이 뭐 이렇게 찜질방 같은데 전전하는 생활까지 갔다가 거기서 어떤 막 샤머니즘 같은 걸 빠졌다가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영성의 그 경험을 하고 지금 목사가 되셔서 사피엔스에 나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불편한 게 되게 많았던 게 그러니까 그분이 자꾸 어떤 말을 자꾸 하냐면 거의 그거네. 걔 그 래퍼 중에 빅베이비네요. 아 그쵸. 그래서 그 아빠한테 칼 맞으신 분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이 배우분은 전 약간 갸우뚱해지는 게 많았던 게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한 집이었다. 왜냐면 원래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 할아버지들 부자였는데 그 어떻게 가세가 확 기울면서 싹거지가 돼가지고 너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다.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내가 우리 가문을 이렇게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그게 너무 셌다고 자꾸 보험을 깔아. 자기의 어떤 막 이런 행동들을 약간 합리화를 시키려 하시고 그래서 학창 시절에 진짜 자기가 일진이었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반찬도 다 뺏어 먹었고 실제 조직 생활까지 했대요. 자기 말로는. 그래서 돈도 뺏고 뭐 사람 죽는 상황에도 있었고 근데 그것도 다 자기가 권력이 있어야 내가 성공해서 이 마음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건 청산하고 대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분이 잘 안 된 이유가 계속 자기는 세상이 나한테 왜 이러지 막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본인이 잘못해서 망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쵸, 생각보다 10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하다 걸리셨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꾸 재수없게 걸렸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뭐 미친놈이네. 그 2년 뒤에는 무슨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술 먹고 그런 게 떠서 나라를 간 건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나 대체 신이시여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기독교의 그 커버리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과연 그 어디까지 도대체 회개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지금 안식에 갔다, 그러니까 안정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쳤지만, 근데 그걸 억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폭행당한 대리 기사와 이제 그 주호민 아들에게 이제 충격적인 경험을 당한 아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 피해 아동? 네네. 그렇게 둘이 하면은 주호민 아들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병이었고 어쨌든 아까 후드와 같이 이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굉장히 이렇게 밀려나 있는 사람이에요. 후드처럼? 네. 후드가 그런 식이죠. 근데 그 사람은 과연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배우분? 목사분? 네. 그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뭐 개그지였다가 어느 정도 시스템에서 밀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약간 좀 커버가 되는 수준이 좀 깨름칙했어. 그래서 그 계속 나오는 얘기가 무슨 뭐 그날 경찰 조사를 받았대. 막 너무 무서웠지만 빨리 하고 뭐 해야지. 조사를 받고 오는 길에 또 무슨 어디 가서 포커를 치면서 도박을 하러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해요 거기서. 큰 돈은 아니고 뭐 몇십씩 막 맨날 했대. 술 먹으면서. 사람이 그런 사람 댓글에 욕 안 해요 사람. 막 인간이 그렇습니다 원래. 막 방금 죽다 살아났는데 바로 도박을 해요. 막 이러는데 댓글에 사람들 욕 안 해요? 그 욕은 생각보다 없더라고 거기는. 그냥 막 지금은 결국 목사가 됐으니까 그냥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되셨다니 너무 뭐 다행이네 뭐 이런 느낌이 많긴 하더라고. 거의 밀양이네요 밀양. 네. 그리고 그분이 좀 깨름칙한 게 또 나오는 게 그 막 전광훈 목사와의 친분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분이 이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좀 저는 이게 마냥 좋아 보이지 않았어. 그 에피소드가. 뭐 그럴 수 있죠. 처음으로 제가 그 팟캐스트 되게 팬이지만 뭔가 끝까지 보기가 힘들더라고. 계속 그런 얘기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느낌이 있었어.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뭐든지 아시다시피 정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도라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을 결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감기가 걸릴지 안 걸릴지라는 것도 정도의 문제죠. 바이러스의 정도 그쵸, 문제고. 그쵸. 뭐 용서를 할지, 용서의 대상은 어디인지, 용서는 어떤 방식인지, 네. 회개라는 건 뭔지라는 것도 우리마다 다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윤리나 도덕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이 없는 거고 네. 한데 일단 윤리나 도덕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덕성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맞아요. 지점이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했을 때 도덕성에 이렇게 기대는 어떤 이대남의 어떤 이 윤리관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 맞아. 네, 좀 저는 많이 그래서- 기대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어떤 엄벌주의 같은 것들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도요. 네, 사람은 다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재범하는 사람들이나 박재범 말고 재입함 말고. 네, 그러니까 재범하는 사람들은 재수감. 어떻게 재입함 말고 재수감. 그런 사람들을 많을 텐데 그거에 당한 피해자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회라는 거는 언제나 이 시스템이라는 건 언제나 구멍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도소를 지어서 거기에 세금을 죽이지 않고 박는 이유도 교화. 교화나 이런 어떤 인간적인 가치들을 네, 믿기 그쵸, 때문이고 이 인간적인 가치라는 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생각보다 전통적인 가치라 생각하고 그거를 더 믿는 타입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면 맨날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과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과자가 아닌데 심지어 대통령도 전과자잖아요 지금. 그니까 이거 뭐 정치적 그게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 막 통계 나오잖아요. 막 50반이 이상이 전과자예요. 나 살면서 전과자를 볼 일이 근데 본 적도 없어 저는 사실 실제로는 볼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되게 혐오하고 있어 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일단 아이러니하게 대통령부터가 전과자인 나라인데 그러니까 전과자가 제기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상처를 줬는데 왜 너가 행복해야 그러니까 왜 근데 그 사람이 당연히 자기가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페널티가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이미 법적인 제재를 받았고 뭐 수감을 하고 나온 사람한테 왜 너네가 추가적으로 자꾸 나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야 되는 사람이 나왔는데 죽이는 것도 싫다 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거 살았어. 그래서 뭐 어디 편의점 알바를 해보겠대. 그러니까 족같이 살아라 이거죠. 네, 살 거면은. 그러니까요. 근데 뭐 야가다 하면서 그냥 감히 내 눈에 띄지 말고 족같이 살아라라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이 뭐 너무나 흉악범이고 뭐 또 범죄를 저지른다면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재범을 하지 않을 거고 진짜 착실하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감하고 나왔는데 왜 당신이 그죠. 계속 왜 어떤 처벌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의문스러운 거는 또 그런 주점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판례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되게 미국의 어떤 법치적인 뭐 몇백 년씩 부분들을 주고 이런 거 좋아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좀 짜증나는 법 그거가 유전 무죄예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미국은 훨씬 더 한국 디디 사건 같은 거 보세요. 디디나 오제이 심슨 같은 거. 그냥 살인자를 무죄로 그냥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법리적 어떤 치팅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말장난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런 데서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네. 돈도 없으실 텐데 네. 다들. 그리고 엄벌주의에 저는 약간 큰 맹점이 그런 모든 처벌을 다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면은 다시 더 묻고 싶은 그 의미가 뭔지가 그치.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처벌을 그렇게 끌어올리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껌 쳤다고 사형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감각적으로 또 같이 반감이 들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불찰물 공유하는 야동 사이트 막았다고 사용하자 막 아니 감시 사연이 빅브라더니 이딴 소리 할 거면은 조용해라. 네.
그러니까 그게 이중적인 거죠. 그냥 어떤 너무나도 감정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너무 예, 이런 법 판정에 대한 댓글 같은 거는 그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지금의 뭐 법 체계가 너무 완전 무결하다 이런 건 아니고 당연하죠. 그건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도 음. 당연히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합니까? 계속해서 개선해야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음. 지속적인 개선이 답인 거지. 음. 다 썩을 놈들이네 뭐 그건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이대남 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효능감을 가져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정치적인 효능감이나 이런 거는 현 시대에서 굉장히 갖기 어렵다 생각을 하지만 이대남들은 또 약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진영에서도 이제 20대 남성은 어떤 약자다? 뭐 약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어떤 퍼퓰리즘이 없다는 거죠. 자신을 위한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정치나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표결이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느 지점을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모든 어떤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대남은 어떤 정치적인 효력이 없는 어떤 집단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어느 얘기냐면 예를 들면 시끄럼대기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자세히 제대로 드러났죠. 쉽게 드러났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빅나티를 이렇게 많이 깠죠. 한창 때. 그래서 이제 김감잔이랑 뭐 이런 애들 이렇게 이대남들이 이대남들이 윙버지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쪽 편을 쭉 들어야지 정치적으로는 자신들한테 효능감이 있는 거죠. 네, 효능이 있고 자신들의 편으로 이렇게 끌어올 만한 어떤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대남들은 어때요? 바로 넘어가요. 이제 넘어가죠. 왜냐면은 불편한 거예요. 왜? 근데 얘네들이 잘 되는 게 또 너무 잘 돼 생각보다. 그러면 또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 이런 이대남들이 잘 될 수 있는 거를 바라보는 거는 딱 그런 애들밖에 없어요. 여자들, 맞아. 남자 말고. 예쁜 여자. 리센은 잘 되잖아요 요즘. 저는 그것도 특이해. 아니 뭐 근데 그거는 뭐 저는 걔네들 점지를 한 것 같아 또 이대남들이. 어느 정도. 얘 올려주자. 그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고 이제 그게 그쵸, 이제 매력이- 진실성이랑 어느 정도 결합이 되면서 중소기업이다 막 이런 거. 그죠. 중소기업 끌어올리기는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뭐 브레이브걸즈도 브레이브걸처럼. 그렇고 뭐 그런데 언더독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대남 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판단이나 우리 댓글 쓰시는 이상적인 댓글들이 감정에 치우쳐 있지 않나? 여기 악플 달릴 겁니다 아마. 보시면 내 어떤 좌표 찍힐 듯. 내 어떤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떤 뭐 불편함으로 말미암은 공격성 같은 것들을 좀 이상한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지 않나? 같은 것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일릿의 원희가 그 이영지 채널에 나온 거 보셨어요? 저 봤어요. 그거 존나 재미없던데.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밌다기보다 거기서 딱 이영지가 스피치를 잠깐 해주거든요. 원희한테. 근데 그게 되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 왜냐면 원희가 옛날부터 좀 억가의 아이콘이잖아요. 네네. 막 머리숱 많다고 억가당하고 뭐 그런 거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영지가 알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했어요? 저 끝까지 안 봤어요. 끝부분에서 끝부분 약간 감동적인 거야. 막 이래.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갑자기 너를 존나 성공시킨 다음에 너가 갖고 있지도 않은 걸 갖고 있다고 하면서 존나 뻥튀기를 시켜줄 거다. 와 원희가 씨발 이렇게 개쩌는 애였어? 근데 또 그러다가 갑자기 너를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거다. 근데 그걸 신경 쓰지 마라. 원희야 너는 너인 거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뭐 만들었다가 부셨다가 하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전 그게 약간 그 이대남들이 하는 거를 이영지도 많이 당했잖아요. 뭐 걔는 쇼미 우승했을 때부터 그렇겠네. 뭐 인기 투표라고 하고 뭐 너무 까불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대남이 또 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 왜냐면은 남자들은 여자가 까부는 거를 그런 피규어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같은 옛날에 그쵸 안 예쁜데 까부는 여자를 좀 걸걸한 사람들. 그죠.
깐족되는 사람. 외모 걔 행성 특급인가? 네? 문명 특급. 제재? 제재. 아 그쵸. 그런 애들도 싫어하죠. 네. 그분도 이제 뭐 팸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아니 뭐 하면 어때? 네, 니들은. 그러니까 남자 진영 그러니까 하면 어때야 진짜 내 말. 그렇다고 해서 칼 들고 와서 자기 쑤셔? 그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럼 그렇게 하면은 뭐 인셀 운동 하세요. 예. 그냥 그러면 근데 돼요. 그런 거 안 하잖아. 뭐 인셀 운동이랑 좀 그런가? 어쨌든 알파남 운동 하세요. 그래서 막 이대남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가슴이 되게 크신 분들 어떤 특정 아이돌 그룹에 근데 그런 분들을 맨날 얘기해보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여자분들은 아예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는데.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권은비 이런 사람? 권은비는 그래도 유명하잖아 좀. 음. 근데 막 실명을 하기 좀 그런데 뭐 시그니처 지원님이나 뭐 그런 분들 있어요. 아, 그 남초에서 돌아다니는 네, 트리플에- 탁재훈 방송 나오는 네, 그 사람들. 탁재훈에 나오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 뭔지 알 것 같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너무나 그렇게 신체적으로 소비하면서 뭐래 자기들만의 스타를 만들고 이런 것도 저는 아니 근데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근데 뭔가 웃겨요. 아이돌 산업이라는 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그러죠. 근데 뭐 그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제 취향은 아니야. 저도 막 그런 소비가 소비 방식이 존중은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이영지 씨가 한 말이. 근데 되게 실제로 보세요.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왜 그게 감동적인지 모르겠는데 원희가 배대시 이런 거야. 아 원희가 울지를 못하니까 웃으면서 듣는구나. 막 이런 거야. 되게 이렇게 감화된 느낌이 들어. 원희가 보면은. 근데 원희 성격이 너무 좋더라. 진짜 그거 봐도. 맞아요. 원희 굉장히 강한 여자고 제가 딱 봐도 굉장히 멘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 원희 포카라도 줄 걸. 진짜 주세요. 제가 굿즈 사는데 원희 포카 왔거든요.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